공부학습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멘토 강승훈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발표에 대한 수기 내용 그리고 PPT 자료는 모두 메디친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발표에 집중해 주시고 과하게 필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트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할게요. 먼저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이 8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줘야겠죠? 따라서 이 발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할게요. 그 이후로는 발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 이제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 다음은 화학 과목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으로 화학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특성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는 단원별 공부 방법을 단원별로 나눠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공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며 전체적인 화학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공부 계획도 알았고 공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멘탈 영역, 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수험생으로서 보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은 당연히 글을 마치면야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예요. 저는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6학년도에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입학하여서 이후 군복무 이후 21학번으로 영남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여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번 자퇴, 영남대학교 의예과는 재학입니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근데 그냥 학교 2개 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 들으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되는 게 아니 근데 고려대처럼 좋은 대학교도 갔고 나이도 꽤 많은데 도대체 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서 그게 될 것 같았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공부하게 된 계기는 그냥 정말 이유는 하나, 꿈 때문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진짜 의사가 되고 싶었고 좀 전문직이 되고 싶었는데 당시 고등학교 때는 제가 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 뭐 해도 안 되겠지, 이거 귀찮은데 술이나 마시자 라는 이런 태만심까지 있었기 때문에 꿈을 포기했었어요. 하지만 군대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역시 나는 이 인생 한 번 사는 거 이 꿈을 위해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꿈을 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3월 달에 중도 휴학을 하고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2월 달까지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재수학원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본 결과 저는 100명 중에 98명이 안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에 재수학원을 가야 할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어쨌든 재수학원에 가고 공부를 하게 돼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너에 대한 건 알겠어. 사실 근데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지만 이제 알겠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네가 화학을 얼마나 잘하느냐. 화학 같은 거 너가 알려준다는데 너 알고 보면 화학 못하면 어떡해? 라는 의문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화학 실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잘한다는 겁니다. 그냥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학원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투자예요. 여러분, 화학은 탐구 과목이죠.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50점, 100점밖에 배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여기다가 너무 과한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정작 중요한 수학같이 수학이나 국어 같은 과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공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어떤 방향으로 정하고 내가 어떤 경로로 달려갈 거야, 이걸 정해놔야지 잘 달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큰 계획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될 텐데 내가 6평 전까지 혹은 9평 전까지 화학을 1등급 혹은 한 문제 틀릴 거야, 이런 큰 계획을 정해놓으세요. 이것이 약간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계획을 정해놓으면 이정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탐구 과목으로서 왜 화학 선택했어요? 지구과학도 있고 생명과학도 있고 물리도 있는데 여러분 화학 선택한 거 후회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지금 잠깐이라도 후회했으면 다시 정신수련하고 오세요.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그냥 딴 과목 할까? 딴 과목 했으면 대학 잘 갔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나 화학 이래서 선택한 거고 나 화학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다른 과목보다 무조건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서도 많이 들었지만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목표가 없으면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하고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오케이, 나 화학 원 공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그럼 이 과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제 화학 원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탐구 과목이에요. 즉 20문제 30분 50점이 배점돼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 80분, 수학 같은 경우에 100분, 상당히 긴 시간인데 화학은 30분밖에 없네요. 근데 50점이나 배점돼 있고 문제 수도 적은 20문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빠르게 뇌를 회전하고 빨리 문제를 푸느냐, 이런 거에 집중해서 화학 과목에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화학 과목은 속도 싸움과 킬러 싸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다른 과목들도 킬러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푸는 거 중요해요. 근데 하지만 탐구 과목이잖아요. 30분밖에 없고 20문제씩이나 있잖아요. 따라서 얼마나 빨리 푸는지 속도 싸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학은 정말로 일부러 어렵진 않더라도 복잡한 문제를 내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 싸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화학은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세 문제 틀리면 4등급까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등급이 변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 한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나 이거 몰라도 그냥 넘어가자, 20번 버릴래, 이런 게 아니라 이 킬러들을 어떻게 잘 채갈지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는 다양한 풀이법입니다. 다양한 풀이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화학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들마다 풀이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맞는 풀이는 분명히 하나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풀이법을 접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풀이를 찾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단기간 고효율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진짜 밑빠진 독이 물 붓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수학도 엄청 오래 풀어야 돼요. 하지만 화학은 탐구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비교적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공부 초반부터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해야겠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7월 달엔 좀 천천히, 그 다음에 8월 달에 조금 템포를 올려서 9월 달부터는 빡세게, 이런 식으로 단기간 고효율인 특성을 잘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탐구 과목이고 화학은, 그리고 단기간 고효율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략 싸움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말은 즉슨 점수 50점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에요. 50점을 뭐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를 얼마나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똑같이 50점을 받았고 똑같이 20분 만에 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는 3시간 공부를 했고 B는 30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득일까요? A겠죠? B는 30시간 공부했지만 어쨌든 A랑 똑같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처럼 적은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높은 점수를 받게 공부 방법을 다른 과목들과 조율해서 전략을 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이제 화학 과목 특성 알았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법을 파헤쳐 봅시다. 우선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할 때 단원별 학습법으로 1단원, 그리고 2, 3단원, 4단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1단원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양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단순 암기 파트입니다. 정말 쉬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암기하세요. 무조건 단순 암기하세요. 그냥 외우세요. 근데 그냥 외우는 걸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건 수능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따라서 백지 정리를 활용하세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탄소 화합물을 외웠어요. 혹은 주기율표를 외웠어요. 이걸 외웠다, 머릿속에 있다, 이게 아니라 백지에 그대로 구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가 어떻게 되는지, 주기율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탄소화합물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탄소화합물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백지에 구현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개념들이 여러분 것이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체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백지 정리를 활용하라고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1초 컷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두 번째는 오답 정리입니다. 이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오답 정리가 다른 단원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오답 정리를 할 때는 개념의 범위 방대 및 약한 개념을 찾기 힘들다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 1단원을 공부했지만 1단원이 사실 깊고 깊게 파고들면 진짜
많거든요. 세세한 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단순히 막 개념 정리하고 백지 정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이거 뭐야? 이 개념 뭐야?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아니 혹은 나 이 개념 헷갈리네? 했던 그 개념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개념을 읽고 백지 정리를 통해 개념을 마스터하세요. 1단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보다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적 관계입니다. 1단원에 약간 2단자 같은 녀석이죠. 여기 나머지는 다 암기지만 이 양적 관계는 킬러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관계 공부를 할 때는 다른 암기 파트와 다르게 무조건적으로 이 5가지 방법으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첫 번째, 개념 정리.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당연히 시작은 개념 정리겠죠. 이 양적 관계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문제가 풀리는지 개념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개념 정리가 됐어. 이때는 문제풀이와 오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개념 정리를 하다 보면 모든 교과서에는 기본 문제가 있는데 이 기본 문제들 풀고 오답하라는 거예요. 오답? 여러분들이 아는 딱 그 수준으로. 기억이 몇 틀렸네? 디귿이 몇 틀렸네? 그러니까 요 정도. 다음에는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요 정도로 오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문제풀이와 오답을 하다 보면 양적 관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풀이 과정 체화의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 문제를 내가 이거 몰랐네? 이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이거 몰랐네? 내가 이 단어에 약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했던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을 고쳐서 체화시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막말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제 풀라 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풀 수 있게 풀이 과정을 체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체화하는 단계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래서 잘못됐네? 이래서 여기서 약했네? 이런 부분을 찾고 계속 정리하고 자신의 행동 영역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행동 영역을 정리하고 끝날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글로도 써보고 말로도 말해보고 그리고 자기 전에도 꼭 한 번씩 정리를 해보면서 수시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 양적 관계, 이 킬러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완벽히 체화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이후부터는 그냥 어떻게든 풀어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 문제 풀 때 1시간, 2시간 잡으라는 말 있죠. 비슷해요. 양적 관계 문제 풀 때까지 30분, 40분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 하나 잡고 있으세요. 만약 이 3번 과정까지 됐는데도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러면 그 문제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내가지고 그 문제가 왜 어려웠는지, 왜 약했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5번째는 주기별로 다시 풀기. 여러분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죠? 맞았던 문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미스났던 부분,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은 꼭 다시 풀면서 완벽히 체화의 단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2, 3단원이에요. 2, 3단원은 오비탈, 이온화 에너지 등 대체로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문제가 출제되는 중킬러 단원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방법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념 확립과 단순 문제 풀이. 이게 뭔 말이냐? 제가 말했잖아요. 단순 암기를 기반을 했다고. 따라서 개념을 무조건 확립해야 돼요. 개념 확립하는 방법은 아까 1단원 공부하는 것처럼 모든 개념 백지 정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립될 겁니다. 그 이후로 개념이 확립됐으니까 그냥 문제 푸세요. 1단원 문제 풀듯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개념도 확립됐고 응용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때 두 번째는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를 활용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올바른 능력인지 잘못된 능력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이 푸는 거라면 그냥 다 잘못됐어, 사실. 무조건 선생님들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즉, A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네. B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A 선생님처럼, 다음엔 B 선생님처럼. 근데 A 선생님 좀 이건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건 좀 무리야. 난 B 선생님처럼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를 활용하며 여러분들만의 풀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이것도 됐고 이것도 됐어? 그럼 당연히 체화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른 풀이도 찾았잖아요. 선생님들 풀이를 접하면서 이제 그 풀이를 어느 순간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혹은 진짜 극한의 긴장감에서 혹은 찜질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풀 수 있게 그 풀이를 체화하시면 됩니다. 체화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그냥 매일매일 문제를 풀고
복귀하고 행동 영역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백지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말로도 말해보고 그 다음 글로도 써보고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도 한 번씩 더 하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은 4단원 공부 방법입니다. 4단원 부분은 산화 환원 같은 준킬러 파트 부분도 있지만 중화 반응이라는 킬러 파트가 메인인 부분이죠. 따라서 이 킬러 파트 메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준킬러 부분, 즉 산화 환원 반응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2, 3단원 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2, 3단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3단계로 하라고 했죠. 그대로 산화 환원 같은 부분은 2, 3단원 하듯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답 주기적 확인.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 3단원에서도 겹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의 오답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확인하세요. 한 번만 더 확인? 아니야. 무조건 3번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걸 137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 틀렸으면 다음날 보세요. 그리고 3일 뒤에 보세요. 그리고 7일 뒤에 보세요. 그럼 7일 뒤에는 이 문제가 내가 왜 틀렸고 그 다음 이 문제가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그냥 문제 첫 글자만 봐도 쭉쭉쭉 나올 정도로 문제가 익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진 게 되겠고 체화가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답 주기적 확인은 꼭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단원에선 중화 반응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양적 관계와 동일합니다. 킬러 파트예요. 즉 공부하는 방법도 똑같이 5개의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념 정리, 두 번째 정리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풀이나 오답. 문제풀이나 오답 됐으니까 나 조금 실력 늘었네? 세 번째는 풀이 과정 체화. 물론 체화할 때는 여러 선생님들 풀이를 접하면서 가장 올바른 풀이를 체화하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후부터는 어떻게든 풀어내기. 뭐 30분, 40분 상관없어. 뭐 예를 들어 공부 1시간 하기로 했는데 한 문제 풀었어. 상관없어. 한 문제 너가 가졌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풀어내기. 난 다섯 번째는 주기별로 다시 풀기. 이거는 오답 주기적 확인과 맥락이 상통하죠. 그 다음으로 오케이 이제 쌤 저 공부 방법 알았어요. 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공부 계획 어떻게 짜야 돼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가 알려드릴게요. 데일리 계획, 그 다음에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이에요. 첫 번째, 데일리 계획. 이거는 물론 사람마다 차별이 있겠지만 킬러 문제를 약 2~3문제씩은 완벽 분석하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나는 킬러 문제 한 문제를 완벽 분석하는 데로 1시간이 걸려 하는 학생들은 한 문제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2~3문제 하는데 1시간 걸리는 학생들은 2~3문제 하시면 됩니다. 완벽 분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킬러 문제에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느 부분을 몰랐는지 나 이거 여기서 생각 못했네? 나 이거 생각해야겠다 하면서 행동 영역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잠깐 제가 아까부터 행동 영역 말하는데 혹시 행동 영역 모르는 학생 있나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과정을 행동 영역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즉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주기율 나오니까 순간 멈칫했어. 이런 부분이 다 행동 영역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일리 계획 두 번째는 준킬러 문제를 30문제씩 풀면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준킬러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도 중요하고 그다음 응용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그 실력을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30문제씩 계속 풀어보면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날 모의고사 풀었으면 모의고사 1회로 여러분 대치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137에 맞춰 문제 다시 살피기. 이거는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거워질 수 있는데 앞에 나온 두 개의 공부 방법만큼 중요해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 전날 틀린 거 있잖아요. 킬러 문제들, 준킬러 문제들 그거 다시 보라는 거예요. 1일, 3일, 7일에 맞춰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거는 자기 전 행동 영역 정리. 이게 뭔 말이냐? 자기 전에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들 그냥 누워서 나 이래서 틀렸어. 나 여기서 막혔는데 잠깐만 그때 어떻게 풀었지? 맞다 이거다 하면서 행동 영역 정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주간 계획으로 넘어갈게요. 일간 계획을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진행하면 되고 주간 계획은 당연히 1간 곱하기 7 매일매일 하는 거 7번 하면 되겠죠. 뭐 하루에도 쉴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인생도 쳐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7번 채우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개념을 하나씩 백지 정리.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주에 배운 개념이 있을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일 수 있고 쉬운 개념일 수 있고 그 개념들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백지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다 알겠죠. 매일매일 백지 정리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시원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백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에 킬러 문제 풀이 다시 정리. 이거는 뭔 말이냐? 여러분들 137에 맞춰서 계속 킬러 문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주간
약 1시간 정도 투자해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내가 그 주에 푼 킬러 문제들 정리하고 이거 좀 못했네?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 1회 모의고사.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죠? 1회 정도 모의고사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귀찮다고 안 하면은 여러분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지식 있으면 뭐해? 실전을 적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길러야겠죠. 마지막은 행동 영역 정의. 또 나왔죠? 행동 영역. 그놈의 행동 영역. 그만큼 행동 영역 중요한 겁니다.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선생님들이 어떤 정보를 줬는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중요해요. 마지막은 월간 계획입니다. 월간 계획은 되게 별거 없어요. 그저 성적 변화 확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매달 하나씩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크게. 그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성적 변화를 확인하고 저번 달에 비해 이거 점수 올랐네? 저번 달에 비해 나 준킬러 파트 좀 빨리 풀었네? 이렇게 이 성적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 나 이래서 빨리 풀었네. 다음에 이거 또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넘어가서 오케이. 공부 계획 나 이제 매일매일 그다음 주간, 월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알겠어. 근데 쌤 준킬러랑 킬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킬러 공부하는 계획. 저희 준킬러와 킬러 공부 계획 전부 다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준킬러 초반 부분에는 무조건 빠르게 개념 정리 및 암기를 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킬러 암기 기반이잖아. 그냥 외우라고. 그냥 이거 끝입니다. 딸린 문제 풀고 그냥 더 하지 마. 더 생각하지 마. 행동 영역 정리? 이거 하지 마. 아직은 너희 못해. 딱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중반부터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감 유지를 위해. 이 감 유지가 뭔 말이냐? 여러분 감이 있다고. 이 좀 능력 생겼다고. 그렇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 기출 50문제 정도씩 풀면서 오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50문제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30문제, 20문제씩 줄이고 자기에게 맞게 변환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준킬러면. 차차차. 맞다. 중반 부분이지. 여러분 감 유지, 즉 감이 있다고 했지. 그럼 뭐 해야겠어 이제? 그치? 내가 그렇게 말하는 행동 영역 정리해야겠지. 이때부터 행동 영역 정리하시면서 계속해서 복귀하시면 돼요. 준킬러 후반 부분이 왔습니다. 후반 부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공부를 했더라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립돼서 나만의 풀이를 체화시키세요. 그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만의 풀이 있잖아요. 저 A 선생님, B 선생님한테 배운 풀이들 중에서 여러분들만의 풀이 그거 체화시키라고요. 이게 만약에 체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전에서 극한의 긴장감에서 그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망설여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까? 저거를 풀까? 어떡하지? 망설여지는 순간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 순간 시험의 템포는 완전 떨어지고 완전 말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완벽히 풀이를 체화하세요. 그리고 준킬러 문제 후반 기회는 이틀에 한 번씩 기출 20문제씩 풀기 및 복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중반부에는 50문제였는데 후반부에는 20문제씩 줄였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감 유지 어느 정도 됐거든. 감 쌓았거든. 그러니까 조금 시간 여기다 줄이고 다른 과목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 화학 과목은 탐구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공부를 얼마나 적게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때는 기출 조금 줄이면서 그 다음에 풀고 복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준킬러 문제 후반기에는 주 1회 이상 모의고사에서 계속 행동 영역 복귀하세요. 이게 뭔 말이냐? 이 모의고사에서 행동 영역 복귀하라는 거는 여러분 문제에 대해 행동 영역 복귀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모의고사 보면 알겠지만은 화학이 하는 큰 단원이 20문제로 나눠져 있어. 그 말은 뭐냐?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개념들의 범위가 확확 바뀌어. 즉 여러분들이 준킬러 잘했어. 오비탈 잘했어. 근데 이온화 에너지 풀다가 오비탈 나왔을 때 막힐 수도 있다고. 갑자기 생각이 꼬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걸 찾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모의고사 풀면서 행동 영역을 복귀하라는 겁니다. 이제 킬러 파트 공부 계획으로 넘어가면 초반에는 그냥 매일 2-3문제씩 심층 분석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힘들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킬러 문제가 여러분들 초반에 진짜 어려울 거거든요. 푸는데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도 그냥 이 악물고 진짜 이 꽉 물고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풀이 방법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양적 관계에서 개수가 그래서 2가 들어갔구나. 중화 반응에서 얘가 그래서 일가산 이온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실력, 사고력 늘어나겠죠. 그래서 풀이 틀이 잡아지는 겁니다.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킬러 문제를 순식간에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중반부에는 마찬가지로 매일 두세 문제씩 킬러 오답 두 문제씩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초반에 매일 두세 문제씩 심층 분석하라고. 근데 그 심층 분석을 중반에도 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중반부에는 그냥 두세 문제 풀고 오답만 해. 그리고 그 오답을 두 문제 정도만 분석을 하면 되는 거야. 세 문제 풀었으면 두 문제만 분석하라고요. 복귀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실력도 기를 수 있고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마저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반부가 됐으면 슬슬 이제 수능이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풀이법을 체화해야겠죠? 지금 체화 안 되면은 후반부 절대 체화 못해. 왜? 후반부에 멘탈 나가거나 시간 얼마 안 남았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반부에 풀이법 체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는 풀이법이 완벽히 체화됐기 때문에 풀이 공식을 만들면 돼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킬러 문제 중화 반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양적 관계에서 질량이 나온 양적 관계가 있어. 그럼 난 무조건 이때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해야지. 요렇게 풀이 공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화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의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공식을 만들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플랜 B 생성.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실전을 대비하는 건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뭐 바로바로 풀 수 있지만 바로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버릴지, 아니면 기억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니은만 볼지 요런 게 플랜 B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안 좋죠. 그냥 기억을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라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랜 B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나 이제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공부 계획도 알았어. 나 이제 이 시기별 공부 방법만 알면 돼 라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첫 번째 7월 지금부터 해야 될 공부예요. 당연히 우리 최근에 6월 모의평가 봤잖아요. 6월 모의평가 문제 좋아요. 문제 좋지만 그것보다 좋은 거 여러분들이 푼 과정 상당히 좋습니다. 즉 화학 문제를 즉 스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디서 막혔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킬러 문제가 어느 정도 체감이 됐는지 이 시험을 끝나고 나니까 킬러 문제가 쉬워. 근데 시험 때 어려웠어. 이런 것들 체크하라고요. 그거 시험 문제도 무조건 다음 시험이 나오잖아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도 있겠죠? 그 이유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활용. 그 7월 부분은 아직 중반 부분이기 때문에 약점 킬러 파트를 공략하시고 준킬러의 최적 풀이를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가가 가까워졌어요. 그럼 9월 모의평가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수능입니다. 그냥 수능이에요. 수능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부분은 완벽히 정리하시면 되고 9월 모의평가 직전에 주기적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이후 이제 9월 모의평가가 끝났고 데이 30까지 다가왔어요. 이때는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적 풀이를 확립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문제를 풀 때, 킬러 문제를 풀 때, 준킬러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만의 풀이 그리고 최고의 풀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풀이를 확립시키려고 이 기간에. 이 기간이었어요. 확립하는 게. 데이 30 이후에 확립한다? 절대 못해요. 혹은 9월 모의평가 전에 확립한다? 그거 너무 일러요. 다른 거 공부해야 되잖아. 이때가 집중도 제일 잘 돼. 똥줄 찰 때가 제일 집중이 제일 잘 돼.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데이 30부터 데이 7일. 듣기만 해도 떨리죠. 저도 참 떨려요. 보기만 해도. 이때부터는 이제 킬러 문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풀이법도 완벽히 있어.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면서 실전 감각에 집중하시면 돼요. 내가 실전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거 쉬운데. 실전에 좀 힘들어하던데 왠지? 이런 느낌. 혹은 나 5번까지 풀었는데 3분 이상 걸리니까 6번부터 멘탈이 나갔어. 이런 거.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데이 7일부터 데이 1일까지. 이때는 직진, 저스트 직진.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단원 중에 개념 몰랐던 거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나 이거 양적 관계 도저히 이런 문제 못 풀겠는데? 질량 나온 거 못 풀겠는데? 혹은 개수가 4개 있는 거 못 풀겠는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넘어가세요. 그냥 진짜 찢으세요. 찢고 그냥 없었던 걸로 만드세요. 그런 개념들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한 문제 틀릴 거, 두 문제, 세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은 오케이 공부 방법도 알았고 공부 계획도 알았어. 나 이제 이 시기 공부해야 될 것도 알았어. 아니 근데 쌤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답하라는데 오답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쌤이 그렇게 실전 모의고사 활용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쌤이 막 속도 올리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심층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준비해봤어요. 일단 오답은
준킬러, 킬러 파트 가릴 거 없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오답을 안 하면은 그 말짱 도르부 이거는 뭐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특별하게 알려줄 부분은 137을 활용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었을 거거든요. 전날에 보고 3일 뒤에 보고 막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 이거 보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 이거 안 할걸? 하루 뒤에 보고 3일 뒤에 절대 안 볼걸? 혹은 그거 2주 이상 안 할걸? 근데 하라고. 귀찮지, 힘들지, 그만큼 도움 된다고. 무조건 1일, 3일, 7일마다 오답 확인하세요. 다음 두 번째는 오답 노트 작성하세요. 오답 노트 작성? 이거 중학교 때도 저 했는데요, 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왜 틀렸고 그런 거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말했던 행동 영역 오답 노트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문제를 뭐 킬러 문제를 예를 들어서 중화 반응에서 이과산 문제가 나온 걸 못 풀 수 있어요. 그 오답 노트에 나 이과산이어서 못 풀었음, 이거 몰랐음, 이게 아니라 이과산이라는 지문 어구를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멘탈이 흔들려고 다음 글부터 잘 보이지 않았음, 혹은 그것 때문에 뒷글의 중요한 부분을 놓쳤음, 이런 거 행동 영역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답 노트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를 응용하고 복기하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틀리겠죠, 당연히. 근데 틀린 문제는 무조건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들을 이제 틀린 문제만 보고 틀렸네, 다 맞아야겠다, 행동 영역, 좋아, 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지 마세요. 그 개념들을 책을 펴고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 개념들, 확인한 개념들, 관련된 개념들 백지 정리를 통해서 다시 확립하세요. 확립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히 잡아가고 응용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지 정리하라고 써있죠.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준킬러 문제 중에서 원자과 전자 관련된 문제를 틀렸어요. 원자과 전자인데 A, B, C, D 혹은 가나다라처럼 많은 그 예시가 주어진 문제를 틀렸어. 그럼 그 문제만 고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문제를 풀어. 관련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너가 또 잘못했는지, 너가 또 잘못을 했을지, 혹은 너가 잘못을 고쳤는지, 혹은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에서 똑같이 실수를 했는지 확인하라고. 그렇게 해야 진짜 오답이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안 하면 오답하는 거 아니에요. 실전 모의고사 활용, 이게 아까 제가 말했지만, 실전 모의고사 중요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냐? 총 3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수능처럼. 무조건 수능처럼. 수능날 여러분들이 못할 만한 행동 하지 마세요. 아니 수능날 20번부터 풀 거야? 아니지. 근데 왜 실전 모의고사 때 가끔 20번부터 푸는 애들이 있어? 킬러를 풀고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조건 수능날 못할 만한 행동 없이 할 만한 행동처럼.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수능 볼 때 긴장하고 종 치자마자 넘길 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미리미리 보지 말고, 모의고사라고 사람들이 검사 안 한다고 막 미리미리 문제 보지 말고 진짜 수능처럼 딱 놓고 종 치자마자 넘기고 하면서 수능날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복기. 이건 정말 중요한데 화학 같은 경우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20문제라고 했잖아요. 화학 1의 그 방대한 개념이 20문제 안에 갇혀 있어. 나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은 이거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이 단순한 문제 흐름이 갑자기 개념이 1단원에서 2단원으로 확 바뀔 수 있어. 즉 내가 원래는 그 단원 문제만 풀 때는 잘했는데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뇌가 빠르게 전환이 안 돼서 잘 못 풀 수도 있어. 아니면 좀 늦어질 수도 있어. 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꼭 1번에서 2번 넘어가는 과정, 2번에서 3번 혹은 이쪽에서 3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의 모든 과정들을 복기하라는 겁니다. 1번 문제부터 20번 마지막 선지까지.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복기해야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은 기니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여러분도 모르게 동그라미를 쳤는가, 혹은 야 이건 맞겠지 하고 생각하고 그냥 그런 주관적인 방법을 풀었는가, 이런 것까지 복기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였는지, 어디다 막혔는지를 좀 복기하시고 자주 막히는 상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뭐겠어요? 백지 정리 하라고요. 나 여기서 막혔네? 다 백지 정리하라고. 세 번째는 체화. 이 실전 모의고사가 진짜 실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체화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모든 풀이 방법을 체화해야 하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그 어떠한 긴장감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게 체화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 올리는 법.
혹시 이거 강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화학은 속도 싸움이다. 화학은 킬러 싸움이다. 해서 속도 올리는 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속도 올리는 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전 모의고사 활용. 아니 앞에도 실전 모의고사 활용하라면서요.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실전 모의고사 활용은 속도 올리는 거에 집중해서. 이게 뭔 말이냐? 반복되게 그냥 실전 모의고사 푸세요. 내가 여기서 뭐 행동 영역 정리하라 했어? 아니잖아. 그냥 풀기만 해. 그렇게 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감이 날카로워져. 여러분들이 감이 잡힌다고. 이쪽에서 이쪽 넘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감이 잡힌다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 계속 푸세요. 그럼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두 번째는 준킬러 효율적 풀이. 제가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풀이 속도를 올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짧은 풀이를 좀 더 빠르게 푼다? 혹은 엄청 어려운 풀이를 막 갑자기 쉽게 푼다? 아니. 그 애매한 풀이를 진짜 빠르게 푸는 게 제일 좋아. 이게 화학2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여러 반응이 있을 때 그 속도를 결정하는 반응은 가장 느린 반응입니다. 뭐 그것과 더불어서 아무튼 속도를 제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준킬러를 효율적으로 빨리 풀어야 돼요.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비탈 같은 경우 있으면은 오비탈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2p, 3s, 4s 이런 거 나열했는지 아니면은 원자과 전자 문제 나왔을 때 뭐 탄소 원자과 전자, 뭐 산소 원자과 전자 다 썼는지 혹은 머릿속으로 풀었는지 이런 거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찾으라는 거예요. 킬러 부분, 쉬운 부분 아니라 준킬러 부분에서 그 부분들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 부분들은. 다음 세 번째, 킬러 문제 풀이 공식 세우기.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킬러 문제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못 풀어요. 빨리 풀려고 하면 오히려 꼬여요.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정확하게 푸는 게 속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했던 대로 풀이 공식을 세워서 뭐 질량이 나왔어? 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겠어. 혹은 이가산이 나왔어? 나 그럼 무조건 H2SO4 생각하겠어. 이런 식으로 풀이 공식을 세워서 그 풀이 공식에 맞게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한 문제라도 여러분의 풀이 공식대로 그대로 풀렸다. 속도 올라간 거겠죠? 빨리 푼 거겠죠? 그럼 시간 절약한 거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정확도 올리는 겁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했잖아. 한 문제 등급이 바뀐다니까? 근데 빨리만 풀어서 막 틀렸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잖아. 근데 빨리 풀려고 노력하다 보면 계속 틀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 올리는 법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계산 실수 방지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자꾸 A랑 B랑 나왔는데 A가 질소야. 근데 나도 모르게 기역, 니은, 디귿, 선지 넘어갈 때 A를 산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해서 틀려. 나 진짜 이런 틀리면 제가 정말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나오냐면 빨리 풀려고 해서.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 속도 올리는 법, 막 준킬러 효율적으로 풀기 왜 빨리 푼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실수 방지를 위해서 실수 자주 했던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 다음에 책상 옆에 붙여놔요. 해서 이제 수시로 확인하면서 이거 실수하지 말자 하면서 스스로 계속 암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타임어택. 타임어택? 타임어택은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타임어택이 의외로 정확도 올리는 법에 도움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면은 엄청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럼 실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실수를 잡을 수 있어요. 즉 타임 어택을 해서 무조건 20분 안에 풀기, 15분 안에 풀기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교해지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서 과할 정도로 빠른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상황 속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플랜 B 생성 그리고 심층 복귀. 플랜 B 생성 기억나죠 여러분? 플랜 B 생성 어디 나왔었어요? 바로 여기 나왔었죠? 킬러 문제 공부할 때 후반부에서.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 시험에서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있어요? 전 못해요. 모르는 문제 나올 수 있고 내가 아는 풀이도 못 풀 수 있어요. 실제로 저번 수능에서 그랬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생성해 놓으시면 돼요. 플랜 B는 다른 풀이일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은 아까 말했던 대로 막 선지에 1, 2, 3, 4, 5번에 기억이 3개 있어. 그럼 기억하면 맞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그 조금이라도 맞아야 되니까 이런 방법을 플랜 B를 생성해 놓으세요. 대처 방법을요. 그 다음에 심층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고 글자 어디서 막혔고 이것 때문에 갑자기 뒤에 있는 정보들이 잘 안 보였고 이런 거 복귀하라고.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행동 영역. 이 부분은 행동 영역 좋죠. 기억나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행동 영역은 학습에 적용할 때는 총 3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은 여러 선생님으로 끝은 한 선생님으로. 화학 같은 경우 알겠지만 답지풀이랑 선생님들 풀이랑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들 풀이랑만 달라? 아니. 선생님들끼리도 달라. 진짜 다 달라. 막 유명한 선생님 풀이도 있고 아니면 뭐 동네 학원 선생님 풀이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 뭐 과외 선생님 풀이도 있고 정말 많아요. 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 풀이를 일단 접해보세요. 어떤 풀이가 좋을지 나한테 맞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한 선생님 풀이로 밀고 가시면 됩니다. 나 해보니까 저기 내가 계속 집 앞에 다니던 학원 선생님 풀이가 잘 맞아. 인강 선생님보다 잘 맞아. 하면 그 선생님 풀이대로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라고 행동 영역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억.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복기하라고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과정으로 풀었는지 기억하고 잘못된 과정이 있으면 복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수정하고 피드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귀찮더라도 열심히. 행동 영역 여러분 1시간 동안 했어요. 혹은 10시간 동안 했어요. 누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10시간 동안 풀었어요. 증거 있어요. 행동 영역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기 싫어요. 남는 게 없는 것 같거든. 근데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이거 한 번 하는 게 5단 문제, 5단 문제 한 번 더 하고 혹은 문제 100문제 풀고 이런 것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찾는 거잖아. 모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행동 영역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몰랐네?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귀찮게 여러 문제 풀지 말고 행동 영역 한 번 해서 약점 부분 딱 찾아버리자고 그냥 바로 그 뜻입니다. 다음 행동 영역, 멘탈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가져야 될 멘탈 부분을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수능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금방 지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긴 수능이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즉 멘탈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멘탈이 만약 흔들려 버렸어, 슬럼프가 와 버렸어, 그럼 공부 다 망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오답 아무리 열심히 했든 행동 능력 아무리 열심히 정리했든 말했든 상관없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멘탈 부분에서 잘 기억을 하고 잘 준비할 수 있게 3가지 부분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야, 모의고사 신경 쓰지 마. 그딴 거 일일비 하지 마. 그딴 거 일일비 할 시간에 공부 더 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어요? 나는 일일비 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나 일일비 안 하게 이제 좀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일일비 하는 성격은 여러분들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만들어 온 성격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 말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꺼져가지고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일 1비를 안 하자고 생각하니까는 계속 막 어긋나는 거야. 내 몸은 1일 1비를 원하는데 자꾸 머릿속은 안 하자 하니까 어긋나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 멘탈이 흔들리겠지. 멘탈이 흔들리니까 여러분들 공부에 집중이 안 돼. 공부에 집중 안 되니까 망해. 1일 1비는 하고 감정 기본 있고 공부도 망하고 완전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그냥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그게 뭐냐? 1일 1비 안 좋아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아요. 인정할게. 근데 장점도 많아. 나 1일 1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이었어. 근데 1일 1비 한 덕분에 오히려 시험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성적 거둘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1일 1비를 하거나 감정 기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거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어쩔 수 없어. 나쁜 게 아니야. 만약 기분이 안 좋았으면 기분이 안 좋았으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다음에 성적을 올려야지 생각하고 좋았으면은 나 기분 너무 좋아. 왜냐면 나 오늘 시험 잘 봤거든. 다음에도 이렇게 봐야겠다 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장점은 존재하니까요. 두 번째는 슬럼프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슬럼프가 정말 어떻게 오다 보면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오거든요. 뭔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일일비 하지 말고 감정 기복 없으래. 멘탈 흔들리지 말래. 난 멘탈이 흔들려. 자꾸 어긋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막 멘탈이 나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 즉 결과적으로 슬럼프가 오는 거야.
슬럼프는 진짜 수험 기간 중 최악의 적입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이게 오면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한 거 다 날라가요. 슬럼프가 단 일주일 동안 와도 이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공부한 70일이 날라간다고. 아예 날라간다고. 아깝잖아. 그러니까 절대 슬럼프가 오지 않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 꼭 그냥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멘탈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감정 기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긍정적인 생각. 요거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뭐 친구들 중에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야, 나 성적 또 떨어졌어. 역시 수능 때 더 떨어지겠지? 야, 3월 모의평가가 진짜 성적이라는데 나 그냥 공부해봤자 답이 없는 것 같아.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몸도 그렇게 행동해요. 호르몬도 그런 호르몬만 나와. 집중도 안 돼. 즉 또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다 보면 또 슬럼프가 가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 막연한 생각도 상관없어. 그냥 난 무조건 잘 되겠지. 에라 모르겠다. 오히려 그런 막 복잡한 생각을 하면 좀 우울해지면 복잡한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이 생각을 말고 그냥 공부를 해서 내가 옆에 있는 저놈은 이기겠다. 이런 쪽으로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슬럼프라는 안 좋은 시기에 돌입하지 않고 수험 기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방법도 알았어. 공부 계획도 짰어. 그 다음에 나 시기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심지어 어떤 멘탈로 수험생을 보내야 될지도 다 알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해야 돼? 수능 가야지. 우리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수능 시험장에서 해야 될 것들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분단위 계획을 짜라. 수능 시험장이 진짜 생각보다 혼란스럽거든요. 옆에 있는 놈도 신경 쓰이고 앞에 있는 놈도 신경 쓰이고 다 신경 쓰여. 그리고 너무 여기 낯설어. 해서 여러분들이 막 대충 나 1교시 끝나고는 수학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갔으면 그거 못해. 그거 못하잖아? 흐름 끊겨. 흐름 끊기잖아? 수능 망해. 수능 망하잖아? 1년 또 공부해야 돼. 해서 여러분들이 꼭 분단위 계획을 짜서 수능 시험장을 입실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요건 좀 예민한 학생들한테 한정된 거긴 한데 화장실 위치나 자리 위치 등 동선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민한 학생들은 뭐 좀 춥거나 좀 덥거나 그러면은 확실히 컨디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자리가 좀 추운지, 혹은 화장실이 멀리 있는지, 혹은 나 화장실 좀 더러운데 못 쓰는데 화장실이 더러운지 이런 것도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기 전에 아침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실제로 만약에 나 화장실 더러운데 못 써. 근데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 학교 화장실이. 그럼 어떡해? 그냥 나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물티슈를 싸가든지 뭐든지 해야 돼가지고 해서 그런 거 동선을 고려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랑 헷갈리는 문제 나왔을 때 대처. 이거는 행동 영역을 제가 하라는 뜻이거든요. 뭔 말이냐? 앞에 우리 계속 실전 모의고사 공부하면서 제가 뭐 하라 했어요? 행동 영역 복귀하라 했잖아. 실전 모의고사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혹은 오비탈에서 뭐 원작과 전자 넘어갈 때 모르는 부분 있는지 잘 복귀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그냥 복귀한 채로 수능 시험장 들어가지 말고 복귀한 거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어가라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행동 영역 노트 준비해서 들어가라고. 나 이런 상황 이렇게 행동할 거야. 나 이런 상황에 이렇게 행동할 거야. 혹은 1교시 끝나고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점심시간에서 밥 요 정도 먹을 거야. 아니면 배가 더 고프면 더 먹을 거야.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해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입실한 뒤 아침 시간에 이걸 한번 읽어보잖아요. 읽는데 2분, 3분도 안 걸리거든? 여러분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근데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행동 영역 노트 준비해 가세요.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쉬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 다 그냥 그 수능 시험장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1분 1초 다 준비해 가라고.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때처럼 연습한 대로. 뭔 말이냐? 수능 진짜 긴장돼요. 근데 실전 모의고사 때 여러분 긴장하면서 봤을까? 물론 했겠지. 근데 극한의 긴장감은 아니었겠지.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장 때 계속 실전 모의고사 때를 연습한 대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긴장도 좀 덜어지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행동 영역 막 체화 다 했거든? 풀이법 다 만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서 막 이상하게 풀어. 막 말도 안 되게 풀어. 왜 수능 시험장이 이상하게 그렇게 풀고 싶어져? 그리고 그 약간 극한의 긴장감 때문에 해서 무조건 연습한 대로 풀게 행동 영역 노트 준비해 가서 하라는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잘못된 도 안 나오게. 한 1년 동안 준비해서 풀이법 체화했는데 막상 갔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풀이도 풀어가지고 틀렸어. 뭐 한 거야 1년 동안? 안 되잖아.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뭐 과외 같은 거 하면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쌤 이것이 궁금해요 해서 제가 4가지 질문을 받아서 화학과 관련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해주면서 발표 마무리를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비공유 전자쌍 관련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할지 모든 원소들 비공유 전자쌍 수 표를 만들어 풀지 고민돼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서 가나다라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가나다라 나와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 3개, 얘는 뭐 2개, 5개, 얘는 뭐 2개. 근데 얘가 무슨 분자인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준킬러 문제 있거든? 얘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N은 비공유 전자쌍 뭐 3개, 뭐 C는 뭐 4개, 뭐 O는 2개, 뭐 이런 거 써서 풀어야 돼? 표를 만들어서 그냥 탁탁탁 연결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가는 느낌이 이제 N인 것 같은데 NO2인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얘는. 그럼 나는 답변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 둘 다 해보라고. 왜냐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둘 다 해봤거든. 그냥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풀이도 있고 저런 풀이도 있는데 이거 다 선생님들 풀이야. 유명한 인간 선생님들 풀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 선생님들 풀이 접해보면서 실험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풀어야 빨리 푸고 정확하게 푸는지 찾아내라고. 이거 뭐였어? 공부법 중반 단계였지? 중반 단계 때 하라고. 해서 중반 단계 때처럼 풀이법을 채워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점 뭐냐? 모의고사인 긴장감인 거 고려하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수능 진짜 긴장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장되는 수능 시간대는 갑자기 여러분들 평소에 뭐 이렇게 그냥 야 N인 것 같아. O인 것 같아 풀었는데 수능을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 야 내가 이게 맞을까? 이게 정확해? 이게 뭐 근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힐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어쩔 수 없지. 써서 풀어. 이런 식으로 수능 시험장이라는 극한의 긴장감을 고려해서 실험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킬러 문제를 풀긴 푸는데 뭔가 찝찝하고 다음에 또 나왔을 때 막혀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저 또한 그랬고.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 킬러 문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고 나서 꼭 자기 전에 행동 능력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풀고 오답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오답만 하고 아니면 뭐 137 법칙에 맞춰서 뭐 3일에 한 번씩 보고 7일에 한 번씩 보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 왜? 그게 더 쉽거든. 안 귀찮거든. 근데 공부 귀찮게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찝찝한 거야. 왜 찝찝해? 이거 뭐야?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킬러 문제 풀 때 체화하라고. 체화가 안 돼 있으니까 찝찝하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풀고 나서 오답도 하고 행동 영역 정리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 푸는 과정을 정리해봐. 그리고 말로도 말해봐. 혼자 떠들어. 이래서 이렇게 풀었고 이래서 이렇게 풀었고 이래서 이렇게 풀었고 그리고 글로도 써봐. 이래서 이렇게 풀었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체화되고 이렇게 하면 찝찝할 일이 없어. 왜? 완벽히 여러분 것이 됐으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전혀 문제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화학1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20번까지 다 풀어야 하나요? 이거 되게 많이 질문 나오죠.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화학은 시간 싸움이거든. 뭐 30분이 제한 시간이지만은 누구는 20분 안에 풀 수도 있고 누구는 25분 만에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빨리 풀면 풀수록 좋아.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 어느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지 물어본 거야. 아마 물어본 학생들은 30분에 가깝게 풀겠죠? 20분에 가깝게 풀었으면 이걸 안 물어봤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한 23분 정도. 23분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23분이 언제 나온 거냐면 여러분 모의고사 연습할 때 나오는 시간이야. 근데 수능 모의고사랑 같아? 달라. 긴장감 있어. 23분에서 플러스 알파들에 왠 줄 알아? 여러분 당연히 맞는 1번 문제, 당연히 알고 있는 2번 문제 거기선 한 번 더 검토해.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실전 모의고사 활용할 때 수능 시험장에서 안 할 거 하지 말라고. 아니 실전 모의고사 때 안 한 거 수능 시험장에서 하지 말라고. 근데도 여러분 해. 근데 이거 고칠 수가 없어. 나 같아도 인생이 걸렸는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렇기 때문에 23분을 추천하는 겁니다. 해야지 긴장감과 추가 검토 시간 고려해서 안정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OMR 마킹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갔을 때는 뭐 1페이지는 3분, 2페이지는 8분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네 번째, 선생님 말에 풀이 꿀팁 있나요? 이거는 제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현역 때 상당히 성적이 낮았거든요. 뭐 대부분의 과목이 다 4등급이 나왔어요. 유일하게 화학은 1등급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화학에 저만의 풀이 꿀팁이 있긴 있었거든요. 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르는 원소가 나왔을 때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랑 비슷해 보여. 그때 대입을 해봐. 진짜 이거 정말 맞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가야
근데 가는 최외곽 전자가 4개 있대. 근데 이거 뭐 생각나? 탄소 생각나지? 탄소 대입해봐. 근데 실제로 풀린다? 왠 줄 알아? 수능에서 나오는 이 가나다라 같이 모르는 원소들, 미지수, A, B, C 이런 거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 내에서만 나오거든. 그래서 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랑 비슷해 보이면 대입해서 풀면 돼. 그러면 더 빨리 풀려. 이거 가가 뭔지 생각할 필요 없어. 쉬운 거 대입하고 풀면 되니까. 혹은 아까 내가 플랜 B 세우라고 했잖아. 가나다라 복잡하게 나왔어. 뭘 해도 안 풀려. 그럼 포기해? 수능인데 틀려? 아니지. 그때는 그냥 잘 모를 때도 왠지 그냥 원소를 그냥 대입해봐. 왠지 이거일 것 같은 거. 왠지 이거면 좋겠는데. 야, 여기서 왠지 H2O 나오면 딱이겠다. H2O가 구분형인데 구분형 나오면 딱이겠다 하는 거 대입해서 풀어. 그냥 풀어봐. 그거 대입한 채로 쭉쭉쭉 풀어봐. 근데 그럼 신기하게 답이 나온다? 그럼 그 답 쓰면 돼요. 그게 바로 플랜 B입니다. 이게 저의 풀이 꿀팁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풀고요. 이렇게 왠지 대입해봤을 때 막힐 때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풀다가 멈춰. 그때는 다시 돌아가면 돼. 정상적인 방법을 풀면 돼. 근데 이게 맞잖아? 내가 대입한 원소가 맞잖아? 풀이 끝까지 가. 그리고 답이 도출이 돼. 그 답은 99% 확률로 맞습니다. 시간을 아꼈죠. 해서 저는 이런 풀이 방법으로 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발표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화학은 탐구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0분에 20문제입니다. 즉 만약에 5분이 남게 되면 무려 16.6%의 시험 시간이 남은 거라고. 뭔 말이냐? 여러분 알겠지만 탐구 문제 풀 때 5분 남잖아? 극한으로 긴장돼. 얼마 마킹 해야 될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문제도 안 풀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잘 생각해봐. 16.6%만 남은 거야.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나아가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고려하고 5분 남았다고 해서 멘탈 놓고 문제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잡고 푸세요. 2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말 마킹 진짜 금방 해. 생각보다 금방 해. 1분, 2분이면 끝나. 3분 동안 풀고 1분, 2분 마킹하고 다 맞으면 기분 좋겠죠?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꼭 멘탈 놓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잡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건 조금 이제 뭐 아저씨, 뭐 꼰대 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인 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 화학 제외하고 나머지 다 4등급이었다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게 된 게 군대를 갔다 와서 시작하게 됐는데 현역 때도 4등급이었어. 근데 심지어 군대 갔다 오냐고 뇌도 초기화됐고 그걸 제외하고도 4년을 그냥 휴식을 했네. 그럼 제가 만약에 수능 공부 1년 한다고 해서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 생각하겠죠?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랬어요. 100명 중 98명이 못 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 들으니까 역시 안 되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꿈이 있으니까 한 번만 도전해보자. 세상에 안 되는 거 없다고 했으니까 뭐 물론 당연히 있긴 하겠죠. 뭐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세상에 안 되는 건 결코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될 거라고 믿고 도전해보자 해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당당히 여러분 앞에 발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해서 여러분도 절대로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뭐 지금 내가 5등급이야 6등급이야 해서 포기하지 말고 1등급 목표로 공부해도 돼. 실제로 우리 과에 많은 학생들이 9평 때 3등급 4등급 나온 학생들 상당히 많아. 근데 수능 때 대박 나가지고 1등급 나서 우리 과 온 학생들 상당히 많아. 쌤도 뭐 화학과 관련은 없지만 영어 같은 경우 살면서 1등급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한 번 1등급이었어. 그게 수능이었어. 수능 몰라 그래서 절대 세상에 안 되는 건 결코 없으니까 무조건 될 거라 믿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의 달콤한 성공을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거든? 즉, 그 과정이 나쁘지 않아.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달콤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성공했을 때, 여러분 떳떳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자랑할 때 그때 상상하면서 웃으면서 공부해요. 지금 공부해서 나 그때 웃어야지. 그때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때 놀러 가야지. 라고 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발표는 끝났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한 거, 그다음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면 PPT 내용, 수기 내용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다 메디친 사이트. 여기 사이트 가면 다 있거든요. 친절하게. 그리고 저 또 뭐 지금 화학 관련돼서 발표하고 있지만 국어 수기, 수학 수기, 아니면은 멘탈 관련된 수기, 혹은 제가 어떻게 4년을 쉬었고 그다음 4등급을 받았던 제가 8개월 만에 의대를 합격했는지 관련된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메디친 사이트 좀 참고해 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그럼 발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